저희 대선 후보로 일컬어지는 후보들 중에서 네. 부동산 공약을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내놓은 분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주택관리매입공사라는 가칭 기관을 설립을 해서 주택 가격을 상한선과 하한선을 관리를 하고 집값이 내려가면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폭등하면 매입했던 거를 시장에 내놔서 집값을 조정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 국토 보유세를 걷어서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는 정책을 지금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 폭등과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폭등장을 잡고 약간 하락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이제 그거를 최적화시키겠다. 그래서 일단 하락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지 못하게 징벌적 과세를 해서 100%를 과세를 하면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팔아라 이거죠. 팔아라 이거고 팔아서 떨어지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매입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떨어지는 거를 이제 급매물 일정 적정 금액 이하로 내려오는 거를 매수를 해서 하락을 방어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때 팔아서 또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거죠. 계획이. 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들어보면 뭐 신박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보여요. 정말 많이 하고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하락을 어떻게 막지? 이거 하고 또 다시 상승하면 어떻게 할까? 다시 상승을 막아야지. 아주 진짜 굉장히 시나리오를 이게 잘 만들어 가지고 상황을 잘 해서 이렇게 딱 막아놨죠. 그래 가두리를 막아놨다라고 이제 자평할 만큼 이 딱 정책을 어떻게 보면 잘 만들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은 뭐냐? 사람들이 집을 사는 목적을 잘 모르고 있다. 이분도 거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투자로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락 안정화가 없습니다. 하락하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집 가진 사람을 못 가지게 지금 하니까 그러면 팔아야죠. 팔아야 되고 어차피 지금 살 사람들도 크게 기대 안 하고 이제 안 살 수 있으니까 미분양도 더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하락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느냐? 저는 방어하지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하한선으로. 네. 집을 사야 될 사람이 지금 전제로 뭐냐면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하는 거는 혜택을 줘서 어떻게든 1가구 1주택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거거든요. 독려하겠다.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안 사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집 안 살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사요? 임대가 있는데. 안 삽니다. 그러면 살 사람이 없는데 자꾸 팔 사람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게 급매물로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가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무슨 매입을 해서 하락을 멈추느냐. 전 아파트가 다 떨어질 건데 어떻게 막고요? 불가능하죠. 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어느 정도 이 상태로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이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하락이 좀 빨리 오고 가팔라질 수 있죠. 보통 이재명이 되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명제 있잖아요.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 명제를 그냥 그대로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규제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거냐.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거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거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그 메꾸는 틈새를 메꾸지 못해서 올라간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새가 없을 정도로 확 막아버리면 정부가 이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론상으로는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네. 이론상으로 이기죠.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틈새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 틈새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승장에서 그 틈새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하면 내년 4월 5월인가요? 5월 네. 며칠. 그 시기면 이미 정책이거든요. 정책이가 어느 정도 이제 돌입하는 시점. 하락으로 전환하기 이제 돌입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냥 하라고 충격만 줘도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대선 전후가 그 약간 하락의 시작점으로 보고 계시는 그렇죠. 거예요? 대선 때문이 아니고 우연히 이제 겹치는 거죠. 날짜가 겹치는 것뿐이고 5월이나 그 이제 그냥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정체기라고 보니까 이제 정체기가 되면은 거래가 이제 완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매수세가 이제 거의 좀 이제 사라지고 관망세로 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돼서 이제 정책을 강하게 이제 되자마자 팍 해가지고 100% 양도세. 예, 100% 양도세 빡 때리고 보유세 빡 때리고 그럼 버틸 사람 누가 있어요? 보유세 때리면 못 버텨요. 보유세를 제가 20% 30% 때리면 막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만큼 정부가 못 때린다 이거죠. 못 때리는데 이재명 지사가 얼만큼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과도하게 때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집값이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유세는 정말 부담이죠.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럼 뭐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뭐 매물이 안 나온다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유세가 이때부터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안 사요. 안 사. 집 가진 사람들이 왜 삽니까? 전세가 있고 공공임대를 막 한다는데 전세로 가지.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일정 기간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은 이 상승장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 그렇죠. 상승장을 돌리기 위한 정책일 뿐이지 하락 안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사는 목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제가. 거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누군가 떨어질 때도 사겠죠. 근데 떨어지면 안 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무주택자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야 이재명 정책대로 해가지고 네. 50% 60% 폭락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지금 무주택자들은 더 떨어지는 거를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많이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길게 보잖아요. 하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 진짜 극심한 전세난이 올 거예요. 다 전세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임대차 3법은 아마 그대로 존치시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그 전세 물건이 씨가 말라있고 임차인도 씨가 말라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세 그냥 수요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극심한 전세난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또 막기 위해서 임대 공급을 막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이 공급, 국가가 공급하는 공급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전세난이 극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말쯤, 임기 말쯤이면 전세난이 이제 심화되는 상황으로 막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은 이제 박근혜 정부처럼 그냥 전세난에 시달리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 정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전세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럼 크게 보면 이재명을 찍고 5년을 버틴 다음에 그것도 뭐 박근혜 정부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다. 그게 확실히 오히려 더 낫거든요. 그러면 그게 좋다. 그러면 이재명 찍으셔도 됩니다. 그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네. 계약갱신 5% 상한 요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그 법이 적용되면서 네.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임대료가 지금 극단적으로 갈려 있어요. 만약에 이게 그냥 평균이라 그러면 이때 그런 법을 적용하면 부작용이 좀 적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같은 단지 안에서 10층은 4억, 11층은 뭐 7억. 그럼 여기서 갑자기 표준 임대료를 딱 해가지고 너 전부 다 3%, 5%밖에 못 올려. 그럼 이 4억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4억에서 가고 이 사람은 7억에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뭐 불평등의 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방법을 고민을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추진한다면. 그래서 이 표준임대료 정책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문제는 지금 사실은 임대차 3법에서 지금 마지막에 도입된 거 있잖아요. 전월세 신고제. 네. 이게 있어야 그 표준임대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별로 이렇게 쭉 보잖아요. 전세 실거래가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아파트는 전세 실거래가 아예 없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아예 없어요. 실거래가가. 이런 데들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그 아파트에 다 세운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표준임대료를 하겠다라는 건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통제를 벗어난 거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뭐 이런 징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적용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 근거가 실거래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금은 전세가가 또 올라가니까 막 이걸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걸 하자면 이런 만만치 않은 지금 과제,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는 미친 짓이죠. 그냥 이거는 정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할 수 있나? 그냥 미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냥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건 못하는 거죠.